한양 종로 뒷골목, 연기가 자욱한 대장간 하나가 있었다. 쇠불집이라 불리는 이곳의 주인은 김쇠돌. 쉰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망치를 들고 불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칼과 농기구는 한양에서 으뜸이라 소문났지만 정작 주문을 받아주는 일은 드물었다. 쇠돌 영감, 돈은 넉넉히 주겠소. 칼 하나만 만들어 주시오. 주문이 밀렸소.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까다롭기로 소문난 장인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영감, 돈을 싫어하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쇠돌이 거절하는 이유를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대장간에 들어섰다. 상투를 틀었지만 옷차림은 초라했다. 몰락한 양반집 자재로 보였다. 장인 어르신 계십니까? 무슨 일이요? 쇠돌이 불에서 쇠를 꺼내며 물었다. 단도 하나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용도가 뭐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호신용입니다. 쇠돌은 망치질을 멈추고 사내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먹을 쥔 손에서는 땀이 배어나왔다. 호신용이라. 쇠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단양이요. 석 달 후에 찾아가시오. 석 달이나요? 다른 대장간에서는 보름이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다른 곳으로 가시오. 내 손이 느려서 그렇소. 사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쇠불집 칼의 명성을 알기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석 달 후에 오겠습니다. 사내가 나간 후 대장간 구석에서 불물을 거들던 젊은 제자 쇠부치가 물었다. 스승님, 주문이 밀린 것도 아닌데 왜 석 달이나 걸린다고 하셨습니까? 저 사람 눈을 봤느냐? 예? 복수할 사람의 눈이다. 당장 칼을 주면 오늘 밤 사람이 죽는다. 쇠부치는 입을 벌렸다. 그럼 어찌하실 겁니까? 석 달이면 사람 마음도 식는다. 그때 가서 다시 보자. 석 달이 지났다. 사내가 다시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살기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칼이 완성되었습니까? 손님 정말로 호신용이요? 쇠돌의 물음에 사내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무릎을 꿇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집안이 망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모함 환자 때문에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자가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그래서 그자를 죽이려 했소?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예, 하지만 석 달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자를 죽이면 저도 살인자가 됩니다. 제 어미와 아내, 어린 자식들은 어찌 됩니까? 쇠돌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금은 그냥 가지십시오. 사내가 일어서려 하자 쇠돌이 말했다. 잠깐, 칼은 이미 만들었소. 예? 쇠돌은 안쪽에서 칼 하나를 꺼내왔다. 그런데 칼날을 보니 이상했다. 갈지 않은 듯 무딘 칼이었다. 이건 호신용이라 했으니 호신용으로 만들었소.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위협하는 칼이요. 이 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소. 사내는 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르신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사람 눈은 거짓말을 못하오. 가시오. 그리고 복수 말고 다른 길을 찾으시오. 사내는 깊이 절을 하고 대장간을 나섰다. 쇠부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일부러 무디게 만드신 겁니까? 그렇다. 저 사람이 정말로 칼을 쓸 일이 있다면 무딘 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위험에 처한다면 그땐 무딘 칼이라도 목숨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살인자는 되지 않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30 중반의 천민으로 보이는 사내였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칼을 만들어 주십시오. 용도가 뭐요? 사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쇠돌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원수라 무슨 일이 있었소? 제 딸을 건드린 놈이 있습니다.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놈은 양반 자제라 아무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관가에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딸은 그 일 이후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하려 합니다. 쇠돌은 한참을 사내를 쳐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죽일 생각이요? 예, 그럼 당신도 죽소. 양반을 죽인 천민은 자명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사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쇠돌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칼 하나를 가져왔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이건 이미 만들어둔 칼이요. 돈은 받지 않겠소. 사내는 칼을 받아들었다. 칼날은 날카로워 보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내가 대장간을 나서자 쇠부치가 놀라서 물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려는데 왜 칼을 주셨습니까? 쇠돌은 불속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 사람의 눈을 봤느냐? 이미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다. 그럼 더욱? 그리고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호신용이라 속이지도 않았다. 쇠부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칼날을 잘 보거라. 날카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디다. 저 칼로는 사람을 베기 어렵다. 찌를 수는 있어도 한 번에 죽이지는 못한다. 그럼 저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정신이 돌아올 것이다. 상처는 낼 수 있어도 살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도 능지처참은 면한다. 하지만 만약 그래도 죽인다면 그건 내 칼 탓이 아니라 그 양반 자제가 죽을 짓을 한 것이다. 쇠부치는 스승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있었다. 한 달 후 소문이 들려왔다. 어느 양반 자제가 천민에게 습격당해 흙에 다쳤다는 소문. 하지만 죽지는 않았고 천민은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먼 지방으로 귀양을 갔다는 소문. 쇠돌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술잔을 비웠다. 어느 가을날 나이든 농부가 대장간을 찾았다. 60이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다. 영감, 낫 하나를 만들어 주시오. 낫이라. 쇠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칼보다는 농기구가 만들기 편했다. 얼마나 주실 수 있소? 노인은 품에서 엽전 몇 문을 꺼냈다. 쇠부치가 보니 엽전 100문도 안 되었다. 낫 하나 만드는 값에도 한참 모자랐다. 이게 전부요. 모자라면 내년 추수 후에 더 드리겠소. 쇠돌은 엽전을 세어보지도 않고 받았다. 좋소. 보름 후에 오시오. 노인이 나가자 쇠부치가 물었다. 스승님, 저 돈으로는 쇳값도 안 나옵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저 영감 손을 봤느냐? 평생 농사를 지은 손이다. 저런 손에서 난 곡식으로 한양 사람들이 먹고 산다. 쇠돌은 불을 지피며 말을 이었다. 저 영감 나이에 아직도 낫을 들어야 한다는 건 자식들이 없거나 가난하다는 뜻이다. 내가 받은 돈은 아마 올 추수 때 번 돈의 전부일 것이다. 그래도 쇠부치야, 잘 들어라. 우리가 만드는 물건은 두 가지다. 사람을 해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칼은 사람을 해치고 농기구는 사람을 살린다. 쇠돌은 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평생 만든 칼이 100자루라면 농기구는 1000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보름 후 쇠돌은 정성껏 만든 낫을 노인에게 건넸다. 날은 예리했고 손잡이는 단단했다. 이건 이렇게 좋은 낫을. 노인은 낫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낫으로 앞으로 10년은 쓸 수 있을 것이요. 좋은 곡식을 거두시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이 돌아간 후 쇠부치가 물었다. 스승님은 왜 칼보다 농기구를 더 정성껏 만드십니까? 내가 만든 칼로 사람이 죽으면 내 죄다. 하지만 내가 만든 낫으로 곡식을 거두면 사람이 산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겠느냐? 쇠부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스승이 왜 까다롭게 주문을 받는지 이해가 되었다. 어느 날 의금부 관리가 대장간을 찾았다. 옆에는 포졸 둘이 서 있었다. 장인, 관가에서 쓸 칼 10자루를 주문하오. 쇠돌은 불을 지피던 손을 멈추었다. 관가 칼은 다른 대장간에서 만드시오. 무슨 소리요? 경비는 넉넉히 주겠소. 돈 문제가 아니오. 나는 관가 칼을 만들지 않소. 관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관가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오? 명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내 원칙을 지키는 것이요. 무슨 원칙이요? 쇠돌은 관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내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시오? 영모니 뭐니 하며 멀쩡한 사람들이 칼을 맞소. 내 손으로 만든 칼로 억울한 사람이 죽는 건 보고 싶지 않소. 이자가 지금 포졸들이 몸을 움직이려 하자 쇠돌이 망치를 들어 올렸다. 내 대장간에서 함부로 날뛰려거든 각오하시오. 이 망치로 그 몽둥이를 박살내겠소. 긴장된 순간이 흘렀다. 관리는 한참을 쇠돌을 노려보다가 결국 돌아섰다. 좋소. 하지만 두고 보시오. 관리 일행이 나간 후 쇠부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관가를 거역하면 큰일 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원칙을 굽힐 수는 없다. 만약 잡혀가시면 그때는 내가 이 대장간을 맡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 손에는 망치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책임이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 책임이다. 다행히 관가에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까다로운 장인 하나 때문에 소동을 벌이기 싫었던 모양이었다. 세월이 흘러 쇠돌은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다. 이제는 제자 쇠부치가 대부분의 일을 맡았고 쇠돌은 구석에 앉아 가끔 조언을 할 뿐이었다. 어느 봄날 40대 중반의 사내가 대장간을 찾았다.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다. 쇠돌 어르신 계십니까? 쇠돌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누구시오? 20년 전 어르신께 칼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쇠돌은 천천히 그를 쳐다봤다. 20년 전 복수하려던 그 양반이었다. 아, 그때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사내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했다.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무딘 칼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원수를 찾아갔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칼을 휘둘렀지만 깊이 베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만 입혔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라고. 그래서? 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가에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죄였습니다. 귀양을 갔다가 1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사내는 얼굴에 칼자국을 만졌다. 유배지에서 싸움에 휘말렸을 때 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일부러 무딘 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쇠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어르신께서 날카로운 칼을 주셨다면 저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차명을 당했을 것이고 제 가족들은 평생 살인자의 가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내는 다시 깊이 절을 했다. 어르신께서는 칼이 아니라 제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시오? 작은 가게를 합니다. 아내와 아이 둘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사내가 돌아간 후 쇠부치가 물었다. 스승님,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구나. 왜 슬프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구했지만 내가 만든 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거절했지만 다른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다. 쇠돌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인은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 다만 내 손에서 나간 것만은 책임질 수 있을 뿐이다. 쇠돌이 세상을 떠난 후 쇠부치는 대장간을 물려받았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 대장간 벽에는 쇠돌이 남긴 글귀가 걸려 있었다. 쇠는 불에서 태어나지만 장인의 마음에서 완성된다. 쇠부치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 글귀를 읽었다. 그리고 손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떤 주문은 받고 어떤 주문은 거절했다. 어떤 칼은 날카롭게, 어떤 칼은 무디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쇠불집을 까다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든 물건은 한양에서 가장 믿을만했다. 칼을 사러 온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농기구를 사러 온 사람은 정성스러운 물건을 받았다. 그리고 20년, 30년 후 그때 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 어르신의 칼 덕분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낯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쇠부치는 그럴 때마다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불 앞에 서서 망치를 들고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모습을. 쇠를 다루는 것은 망치와 불이지만
진짜 장인은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는 것을. 그것이 스승 김쇠돌이 평생 지킨 장인의 길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